클린스만 감독이 6월 A매치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명단만 좀 보면요. 뭐 골키퍼는 늘 뽑았던 김승규, 송범근, 조현우 3명이고요. 그다음에 수비 라인에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아무래도 김민재 군사 소집 훈련을 군사 훈련을 받으러 갔고요. 그리고 김영건 선수는 부상입니다. 조유민 선수도 부상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얼굴을 뽑았는데 일단은 김주성 선수를 새롭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권경원 선수랑 박지수 이 두 명의 선수는 원래 뽑히던 선수인데 이 박지수 선수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부상이라서 명단에 없다 보니까 3월에는 뽑지 않았지만 이제 최근에 프로티모넨스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뽑혔습니다. 그래서 중앙 수비수는 3명 권경원, 김주성, 박지수 그리고 왼쪽 풀백은 이기재와 김진수 오른쪽은 서령우와 안현범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김문환 선수는 부상이고요. 김태환 선수는 최근에 부진하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 그 서령우 선수가 지난 3월 A매치부터 왼쪽이었지만 그때는 어쨌든 뽑히고 있었기 때문에 뽑혔고 플러스 안현범 선수가 새롭게 뽑혔어요. 안현범 선수는 제주에서 근데 윙백입니다. 3백으로 쓰면서 제주는 오른쪽 윙백에 이 안현범 선수는 윙어로도 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윙어 출신이에요. 그래서 매우 공격적인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뽑았어요. 그렇다는 건 일단 오늘 인터뷰에서 아직 안현범 선수의 경기를 직접 눈으로 보진 못했다 라는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안현범을 뽑은 건 어쨌든 풀백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3백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비수가 뭐 부상도 있었고 이제 군사훈련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중앙 수비수가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3백은 쓰기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아마 그냥 4백에서 오른쪽 풀백 자원으로 뽑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격 라인에는 오현규, 조규성, 황의조 이제 본격적으로 요 3명의 선수가 경쟁 체제에 들어갔는데 요 3명의 선수가 그대로 뽑혔고요.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당연히 손흥민 선수도 한 자리가 있겠죠. 지난번 클린스만 감독이 썼던 전술은 어쨌든 4-4-2니까 한 자리에는 손흥민, 나머지 한 자리에 오현규, 조규성, 황의조 요 3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선 자원 보면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나상호 그리고 플러스로 홍현석 선수까지 이선 자원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홍현석 선수는 헨트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홍현석 선수의 장점은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플러스 측면에서도 뛸 수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선 자원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중앙 미드필더 자원으로도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상호,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플러스 홍현석까지 이선 자원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중앙 미드필더에는요. 큰 정우영 선수는 시즌이 끝나고 약간 부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작은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뭐 큰 수술은 아니고 작은 수술을 받은 상태라서 안 뽑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떤 선수를 뽑느냐가 중요했는데요. 일단은 박용우, 손준호, 원두재 이 3명의 선수를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뭐 당연히 뽑히는 자원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경기는 정우영 선수가 없는 자리에 박용우가 나올 것이냐 손준호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원두재가 나올 것이냐 이 3명의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나올 거고요. 원두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경기, 2경기 정도
센터백으로 뛴 경기도 몇 경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원두재 선수를 센터백에 두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일단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보면 미드필더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비수로 뽑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들 관심 있어 하시는 저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클린스만 감독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일단 축구협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다. 우리가 언제나 손준호 선수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이 손준호 선수는 이번 A매치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떠나서 일단 우리 미드필더 자원에서 좋은 자원이다. 그리고 3월 A매치에서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기 때문에 뽑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백승호 선수도 부상이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도 뽑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세대 교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또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안 뽑힌 건요. 부상 때문에 안 뽑힌 거고 아마 1월 카타르 아시안컵까지는 정우영 선수가 계속해서 뽑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정우영 선수만큼 수비력이 출중한 선수가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우영 선수의 자리는 일단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가는 거다. 아직까지. 물론 이제 뭐 정우영 선수가 폼이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이가 많아서 그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할 만한 기동력이 안 되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큰 정우영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잘하는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정우영 선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큰 정우영 선수는 이제 아시안컵까지는 뽑힐 만한 자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미드필더 라인에 뽑히지 않았던 작은 정우영 그리고 뭐 송민규 이런 선수들은 아마 황선홍 감독의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빠져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홍현석 선수는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뽑았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현석 선수는 이제 그런 거죠.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양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요. 진짜 A 대표팀에 뽑아야 되는 선수가 있죠. 그게 홍현석 선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현석 선수는 그만큼 유럽에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클린스만 감독의 코치들이 홍현석 선수를 보러 갔기 때문에 이 선수는 A 대표팀에 뽑혀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뽑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아시안 게임에도 나가겠지만 이제 홍현석 선수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A 대표팀에 뽑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역시나 지난 A매치처럼 4-4-2 전형을 쓸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일단 손흥민은 한 자리에 무조건 고정.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에 조규성, 오연규, 황의조. 요 세 명의 선수가 경합을 할 거고요.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황인범 선수도 고정이고요. 요 한 자리에 아마도 손준호, 박용우, 원두재 요 세 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 경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원두재가 요 센터백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측면이 중요한데 나상호,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 홍현석 요 5명의 선수 중에 2명의 선수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미드필더 라인이 황금 세대예요. 이강인, 이재성, 홍현석, 황인범 등등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이 정말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4-4-2 전형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고 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한 선수를 쓴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렇게 3미드를 쓰면서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두 자리를 배치해서 홍현석, 황인범, 이강인, 이재성 요 4명의 선수 중에 2명을 쓰는 이러한 전형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공격적으로
황인범을 내리고 홍현석, 이강인, 이재성 요 3명의 선수 중에 2명을 쓰는 요런 이제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6월 A매치 때는요. 우리가 정말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이 경쟁력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진짜 우리가 역대급 황금 세대거든요.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황인범, 이강인, 이재성, 홍현석 요 라인을 우리가 어떻게 공존시키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요 오른쪽 측면에서 뛰는 혹은 왼쪽 측면에서 뛰는 나상호나 황희찬 선수 이 선수들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역삼각형의 미드필더 라인을 쓸 때 이강인을 약간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쓰면서요. 이거는 마요르카에서 하던 플레이죠. 손흥민이 내려오는 일 없이 그냥 최전방에서 뛰고 이강인이 왼쪽으로 올라가주는 왔다 갔다 해주는 이러한 전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뭐 공격형 미드필더다, 측면 미드필더다, 중앙 미드필더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강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흥민의 측면 수비 부담을 줄여주고 중앙 미드필더 싸움도 가담하고 왔다 갔다 그리고 이 역할은 이재성도 수행이 가능하죠.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역할. 그래서 요 미드필더 라인에 이재성과 이강인 이 활동량이 많은 그리고 정말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는 정말 재능 있는 이 2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표팀이 손흥민 선수를 이제는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중앙 공격수의 자리를 잡게 하면서 이재성이나 이강인 이런 선수들의 좀 활동량과 기동력을 살려주는 그러한 형태로 변화가 점점 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수비 라인은 뭐 왼쪽은 김진수와 이기재. 김진수 선수가 3월 달에 3월 A매치에서 부상을 당했죠. 근데 이게 부상이 약간 커 보였는데 어쨌든 부상을 회복해서 6월 A매치에도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기재 선수도 뭐 수원 삼성이 좋진 않지만 이기재의 왼발만큼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기재 선수를 또 뽑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른쪽 라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령우 선수가 일단은 이번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서령우 선수가 지난번 A매치에서는 왼쪽에 배치가 됐었죠. 아무래도 홍철과 김진수가 모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서령우 선수가 왼쪽에 배치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서령우가 오른쪽에 뽑혔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선수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안현범 선수는 일단은 윙어 출신이에요. 빠르고 매우 공격적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제주에서는 윙백이거든요. 윙백. 근데 과연 이 대표팀의 시스템은 어쨌든 포백이니까 포백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뛸 수 있을까? 라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아마도 이제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하죠. 안현범을 공격적으로 쓰고 만약에 이 반대편에 김진수가 있다면 약간 변형 3백처럼 김진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백을 만드는 이렇게 안현범 선수를 정말 공격적으로 올리는 전형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대칭 3백을 쓰는 건 어쨌든 오른쪽의 공격이 압도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안현범 선수가 그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수비 라인에는 김민재가 없기 때문에 중심이 되어줘야 되는 선수는 박지수입니다. 박지수 선수가 지금 포르투갈에서 매우 잘해요. 얼만큼 핵심 자원이냐면 박지수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포르티모넨세의 수비 라인이 달라집니다. 포백을 썼을 때 왼쪽 수비에 박지수가 나오면 오른쪽에 다른 선수가 나오고 박지수가 오른쪽에 나오면 왼쪽에 다른 선수가 나오고
쓰리백을 쓸 때도 박지수가 중앙에 뛰거나 왼쪽에 뛰거나 오른쪽에 뛰거나 그냥 다 나와요. 어떤 위치에든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양발잡이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뭐 활용도는 너무나 좋죠. 물론 이제 이번에 김민재와의 호흡을 못 맞춘다는 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오른발을 쓸 수 있는 선수는 박지수 한 선수니까 일단 오른쪽에 박지수를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권경원과 김주성 이 두 명의 선수가 경쟁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권경원 선수가 주전이고 김주성 선수가 백업의 역할이긴 하겠지만 김주성 선수도 최근에 이 서울에서 매우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발을 활용해서 빌드업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주성 선수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번 A매치에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두재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중앙 수비수로 뛸 수도 있다. 원두재 선수가 현재 김천 상무에서 한 두세 경기 정도 센터백으로 뛰기도 했거든요. 충분히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센터백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골키퍼는 똑같아서 이제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요렇게 이제 뛰게 될 거고. 그래서 이번 A매치의 그 포인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우리의 넘쳐나는 미드필더 라인. 이재성, 이강인, 황인범, 홍현석. 진짜 요 라인은 역대급이거든요. 역대급 미드필더 라인을 어떻게 공존시킬 것이냐. 이 선수들이 다 뛸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든 공존이 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로테이션이 되고 어떻게 역할 분배를 하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큰정우영 선수가 없을 때 과연 원두재, 박용우, 손준호 세 명의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가 큰정우영 선수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이제 미드필더에서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안현범, 그리고 뭐 서령우, 김주성 이렇게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선수들이 아마 뭐 권경원 부상, 조유민 부상, 김문환 부상 이런 것 때문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기회를 잡았을 때 왼발 센터백인 김주성의 능력,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서령우나 안현범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대표팀에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수비 라인에서도 우리가 볼만한 포인트들이 있다. 뭐 여러 가지로 이번 대표팀은 정말 클린스만 감독의 첫 번째 픽입니다. 3월 A매치는 그 클린스만 감독도 이야기를 했지만 벤투 감독의 소집 명단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홍현석이나 서령우, 안현범, 김주성 이런 선수들은 정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보고 판단을 해서 뽑은 거거든요. 원두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린스만 감독의 본격적인 출정식, 아시안컵을 위한 출정 경기에서 이 새롭게 뽑힌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과연 클린스만의 눈에 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